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뒤에 오히려 그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였는데 왠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 연락이 뜸해지거나 대화가 예전 같지 않거나.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뭐든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밀 없이 솔직한 게 진짜 친밀함의 증거라고 믿죠. 근데 심리학은 이 믿음에 조용히 반박해요. 때로는 침묵이 적절히 감추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준다고요. 오늘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악착같이 숨겨야 할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나의 과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지우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있어요. 그 기억을 꺼낼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그래도 날 받아줄 것 같아. 이 정도 비밀은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사이야. 근데 이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내가 겪은 일이니 나는 이미 그 무게에 익숙해져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굉장히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쏟아질 시선까지 같이 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저런 사람과 친구야. 상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해요. 더 무서운 건 관계가 틀어졌을 때예요. 내가 믿고 맡겼던 그 이야기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은 본래 선하지만 관계가 상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평판을 지피는 마지막 방어선은 내가 직접 그어야 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하려는 질문이에요. 너 나 싫어해? 나한테 화난 더 있어? 나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느껴질 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심리학자 제임스 코인이 1976년에 제안한 이론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에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안심을 구하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재확인 추구라고 해요. 처음엔 상대방이 아니야, 괜찮아 하고 안심을 줘요. 근데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이 행동은 우울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결국 상대방의 거부 반응을 불러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상대가 반복적인 확인 질문을 받다 보면 점점 피곤함을 느끼고 실제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어서 건 질문이 결국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 불안은 질문으로 해소되지 않아요. 관계에서 당당해지는 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돼요. 내가 먼저 나를 충분히 여겨줄 때 상대방의 확인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제3자에 대한 험담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험담은 나쁜 거야. 근데 왜 알면서도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답이 있어요. 험담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던바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일상 대화의 약 65%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저 사람 요즘 어떻다더라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에요. 문제는 그 연결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하고 시작한 말은 결국 돌아와요. 한 사람이 비밀을 지켜도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언젠간 흘러요. 그리고 그 말이 당사자에게 닿는 순간 가장 손해를 보는 건 그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험담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한 상대에게 강한 분노와 보복 의도를 갖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험담은 마약이에요. 먹는 순간은 달콤한데 나중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단기적인 연결감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담보로 내놓은 거예요. 그 에너지를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데 쓰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쓰세요. 그게 훨씬 오래 남는 연결이에요. 네 번째,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는 자랑, 특히 자녀 자랑이에요. 먼저 한 가지 명확히 해둘게요. 기쁨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관계의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자랑이 과시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자녀에 관한 자랑이 그래요.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걸 본능적으로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자동으로 기준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 자랑을 신나게 늘어놓을 때 상대방이 지금 아이 문제로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아이가 아파서 밤을 새운 직후라면? 내가 느끼는 기쁨을 상대방도 똑같이 기뻐해 줄 거라는 기대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착각일 수 있어요. 요즘은 SNS에서도 이 문제가 더 심해졌어요. 쉐어렌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녀의 모든 순간을 SNS에 올리는 행동을 말해요. 영국의 유명 사전이 오버쉐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자랑의 과잉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어요. 자랑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공감 없는 자랑이 문제예요. 진정한 자부심은 남이 인정해줄 때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여길 때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걸 굳이 밖으로 꺼내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사람이에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배우는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4가지, 법적으로 비난받을 과거, 상대의 마음을 캐묻는 확인 질문, 제3자에 대한 험담, 그리고 상황을 살피지 않는 자랑. 이 4가지만 조심해도 지금 소중한 관계들이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이야기 중 어디서 가장 찔리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다 같이 찔리면 덜 부끄럽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쓰는 구름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